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로 공도 만들기 제5장 부서협의로 현황도로를 공도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하여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 만들어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소유한 사유지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런데 현황은 도로인 것이죠. 를 2000년경 지자체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도로 포장을 하였는데 이제사 토지 소유자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시장 군수에게 확인해 봤더니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간이 영농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라고 합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이 아니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 하나로 간이 영농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상단의 2차선 도로에서부터 시멘트 포장 도로로 들어오면서 왼쪽 상단으로 통과도로가 그러니까 그쪽 마을로 연결이 되고 아래쪽 오른쪽 마을로 또 통과도로로 연결되는 과정에 있는 중간에 있는 내 토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허가도면과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에 허가도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허가도면과 실제 지금 공사한 현황이 달라서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 토지의 가운데로 도로가 났기 때문에 좌우로 쓸데없는 땅들이 많이 늘어나서 내 토지의 가치가 하락이 걱정돼서 그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동산 공부를 확인해 보니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1066제곱미터이면서 2000년 9월 7일 분할해서 세 필지로 한 필지를 세 필지로 분할한 것입니다. 지자체가 2000년경 농어촌 정비법의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의 간이영농 사업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해서 직권으로 분할하여 포장한 현황도로입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 지목은 임야이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 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나 또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시행사가 토지 소유자에게는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 토지 소유자는 사용 승낙 또는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사용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자체가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도로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지적을 분할할 수 있고 직권으로 사용 승낙 없이도 공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으나 다음과 같이 행정 절차를 생략하였다면 지금이라도 허가권자이고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지자체는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도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비 및 시비를 투하해서 마을길을 만든다 하더라도 엄격한 법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왜냐?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농어촌 정비법 제10조에 의해서 농업 기반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런 시행 계획은 영구 보존이니까 있을 것입니다. 자, 농어촌 정비법 제10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기반 정비 사업 시행자는 제8조에 의한 농업 기반 정비 사업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농업 기반 정비 사업 시행 계획을 고시하고, 지자체장이 고시하고 농업 기반 정비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 내의 수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아도 농어촌 기반 시설 사업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나머지 3분의 1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된다. 사용, 수용해도 할 권한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시행자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은 시행 계획이 있는데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시행계획의 개요, 그러니까 수혜 면적까지 포함한 시행계획의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 설계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수지 예산서, 수익과 지출 예산서도 사전에 만들어야 하고 또 그리고 위치 도면이죠. 등이 들어 있으므로 이 농업 기반 정비 사업 시행계획을 확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년 전의 일이기도 하고 또 간이 영농 사업이라서 시행계획이 없이도 집행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 80%와 지자체 예산 20%가 소요된 사업이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부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였을 것이므로 그 관련된 서류는 모두 영구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적어도 내부 결재 서류는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시행자의 권리라 하더라도 사용 수익권 또는 3분의 1 소유자한테 통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시행자의 권리라 하더라도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는 통지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통지하고 협의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통지하지 않아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오래전에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뭐 취소를 하란다든지 뭐 다시 변경을 해달라든지 하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어촌 정비법에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자체 또는 사업 시행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수용과 사용을 당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 23조를 보면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근거로 한 농어촌 정비법 또는 토지보상법 등에는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관련법에 소유자의 재산권을 수용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협의 또는 수용 재결 절차를 밟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뺏는 것은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유재산권은 등기부만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가져가는 것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정리가 안 됐고 소유권을, 그러니까 수용사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토지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건 밟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로가 당시 시행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간이용농사업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돼서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가, 지가 하락 등 피해가 돌아온다면 내 권리를 찾기 위하여 지자체에 고충 민원을 신청하고 각종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재산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2차선 도로에서 내 땅을 거쳐서 현황도로가 돼 있는데 이 현황도로는 윗마을, 아랫마을, 옆마을로 통과도로 형식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하더라도 이 도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될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마을길 또는 농로를 시행자가 그대로 포장하였다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겠지만 만약 기존의 현황도로, 그러니까 간이용농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 도로가 있었다, 마을길 또는 농로로 썼다 라고 한다면 그걸 그냥 포장을 했다면 행정적인 절차가 크게 문제되지 않겠으나 기존의 현황도로를 확장하고 또 분할까지 한 것이라면 그 소유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를 입은 국민은 당시 시행사가 왜 허가도면과 다르게 공사하였고 지자체장은 이 잘못된 공사를 준공승인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허가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담당 부서에 확인하여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하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허가권자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며 만약 피해가 크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 간이용농사업에 대한 행정정보가 오래되어서 없거나 깊은 서고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 허가권자도 정보의 부존재를 핑계로 공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개 요청을 했다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당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모두.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해놨습니다. 제9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항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거나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법에 돼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가 원칙. 그러나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권리들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 놓고 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공익이나 개인, 그러니까 제3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느냐?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인 거죠. 공개 의무자인. 예.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런 간이용농 사업에 대한 서류는 큰 문제는 없어서 있으면 공개하려고 하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가 8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이유로 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정리하면 이렇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정리한 도로는 공도로 보아서 누구나 그 토지 소유자, 사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여기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잖아요. 지목 임야거든요. 소유권도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또 지적과 현황이 달라서 주민 간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지적 분할이 안 돼 있거나 지목 변경이 안 돼 있는 등 지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현황 도로에 지적 정리할 권한을 농어촌 정비법 또는 공간정보관리법에 부여하거나 이미 법령에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업무 지침으로 만들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적과 현황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도시계획시설 도로 또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도로를 만들면 인허가 절차도 엄격하고 인허가 도면에 따라 지적을 분할하여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토목 준공한 후에 지목 변경을 하여 공도로서 지적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지금도 공익사업을 진행하는데 법령이 미흡한 곳도 있지만 2000년에는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은 공익사업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합법적인 절차 및 국민의 소유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곳은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건축법 도로 지정이 있는 곳은 아니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현황 도로는 별도로 도로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과 등의 비법정 도로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도로는. 그래서 관련 서류가 건설과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지적 분할을 했던 지적과에서는 임의로 하지 않고 사업 시행 계획이나 또는 허가 관련 공문에 의해서 지적 정리를 했을 것이므로 지적 관련 부서에 근거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